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4월 5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4월 10일, 11일 출전 예정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로는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편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편성, 좀 세심하게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지금 입장이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확대될까봐 걱정입니다. 조교를 관찰함에 있어서 전경주 대비해서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제 한 3바퀴 정도 돌아가니까 전경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게 됐는데 경마가 기억과 추리 게임이잖아요. 조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억과 추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특히 기억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조교 관찰 작업이다 보니까 전경주의 깜깜이 조교 상태를 전혀 확인치 못하고 이번에 얼마만큼 변했냐, 특히 하위 등급 경주마에게서 그런 경향이 많은데 확진자가 또 늘어나서 경마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토요경마 5경주로 펼쳐지는 국내수마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터프맨이죠. 장철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주 충분히 선두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죠. 블랙실버 문성혁 기수입니다. 잔디 이제 이게 레이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31조의 그레이트 칸도 최근보다는 좋았어요. 이 황순도 기수가 그대로 기승할지 하는 부분, 황순도 기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어떨지 하는 부분, 5조 마방의 드림걸스도 상태는 올라온 모습이 지금 이게 다 순발력으로 경주를 풀어가는 마필이거든요. 지금 터프맨, 블랙실버, 그레이트칸, 드림걸스 모두 순발력으로 경주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임에 반해 뚝심으로 경주를 풀어가는 마필은 전개적인 유리함은 MD베스트 21조 마방의 송재철 기수가 기승할 걸 보이는데 송재철 기수가 이걸 주행심사를 받았던 마필이고 첫승도 송재철 기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개적인 유리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폭스파워도 전개 유리함은 가져갈 수 있겠어요. 49조 전경주 깜짝이다, 이게 꼴등이었는데 입상을 했는데 이 나이나이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현장 상태가 최악이기 때문에 한 번만 참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교 상태는 굉장히 우수했었거든요. 현장 상태가 의외로 최악이었는데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죠. 근데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4월 10일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국내수마 5등급의 1700m 경주고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출전 등록마가 굉장히 많아요. 눈에 띄는 마필은 블랙참이죠. 블랙참이 최근에 1400m 시간과 거리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 1700m로 경주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는데 적임인 김용근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느란더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조의 스타블레이드, 일단 순발력이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닙니다만 데뷔전에서는 아주 깡바닥 수입이 왔었고요. 최근에는 선의까지도 자유롭게 구사를 해주고 있고 주법 자체는 좋아요. 괜찮은 모습이고 복병권 중에서는 올마이 퀸이 좀 그 정도 모습이고 TK파이어 최근 부진하고 있는 TK파이어가 과거 8월달 경주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는 모습이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기획코도 상태는 좋아요. 탄력감 나와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40주 마방의 적인 기수로 교체가 된 블랙참, 전개적인 부분, 경주 거리를 늘려서 출전한 부분, 조교사의 출전 전략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월 10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국내수마 4등급의 1800m 경주로 펼쳐지는데요. 이번 경주는 결정 비용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부담 중량의 유분리를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6조 마방의 정문 볼트가 전경주 55.5로 5400m를 이겼는데 지금 58kg 한 말이죠. 그리고 출전 여부가 좀 어떨 것이냐는 부분. 반대로 40조 마방의 나의 전설 같은, 80조 마방의 나의 전설 같은 경우에도 3kg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54kg의 부담 중량. 물론 이제 전경주 워낙 좋은 추입 능력을 보여줬고, 우에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4조 마방의 에이스켄트도 전경주 착착 없는 아쉬움을 가졌는데, 56kg의 부담 중량.
52조의 박으름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 럭셔리 캡틴, 최근에 1700m 우승을 했었죠. 58kg의 부담 중량. 10조 마방의 롱뉴스가 55kg의 부담 중량에, 물론 이제 여기 이게 임다빈 기수가 기승한다라면 또 감량 이점을 받게 되겠지만, 이제 감량 기수를 기승할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화이트 참은 55kg의 부담 중량. 지금 말씀드린 나의 전설, 농뉴스, 럭셔리 캡틴. 일단 조교 모습은 괜찮았어요. 부담 중량 이후 분리에 따라서 전개가 따라줘야 되죠. 이렇게 부담량이 높아졌을 때는 이제 전개가 좀 따라줘야 되고, 럭셔리 캡틴은 지금 3착 승군에 걸리게 됐고, 정문 볼트는 2착 승군, 요 정도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역시 굉장히 별점 비용 방식의 경주는 의외로 배당도 나오고 까다롭다. 인기마들이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해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자, 4월 10일 토경마 8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30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 승급전을 펼치는 17조 마방의 스피드 흥룡. 자, 이번에도 박태종 기수네요. 이번에도 박태종 기수. 부담 중량이 대폭적으로 유리해졌어요. 전 경주 대비해서 승급전이다 보니까 53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게 됐는데, 부담 중에 유리한 탄력감 유지 돼 있는 모습이고요. 30조 마방의 링의 향기가 58kg의 부담 중량으로 최고 부중을 부여받았는데, 최근 모습 정도는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52조의 데디글로리, 최근에 뭔가 선입 추입까지도, 데디글로리가 원래 선행으로 나가다가 최근에 추입으로 주행 습성의 변화를 완전히 꾀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최범영 기수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하는 부분. 50조의 클린업 해피가 역시 부담 중량이 58kg에서 54.5kg로 대폭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조건만 잡는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51kg의 낮은 부담 중량. 자, 송재철 기수의 위즈 모멘트죠. 저는 위즈 모멘트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경주에서는 위즈 모멘트. 송재철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선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선입으로도, 추입으로도, 3세 루키 2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즈 모멘트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죠. 가져갈 수 있겠고. 루킹굿은 이번 출전 공백은 있습니다. JK 트레이닝 센터에서 휴양을 하고 오랜 휴양을 하고 돌아왔는데, 루킹굿은 출전할 수 있는데 김용근 기수 기승이에요. 3월 31일까지 양전지 부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교는 좀 약해요. 말 상태는 이상 없더라고요. 이 조교 강도를 좀 체킹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 위즈 모멘트, 스피드 흥룡, 데디글로리 뭐 이런 마필들이 좋았는데, 님의 향기 이런 마필 좋았는데, 일단은 위즈 모멘트의 가능성, 전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좀 출마표가 나와봐야겠습니다. 위즈 모멘트 오늘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1호 경마 5경주입니다. 4월 11일 국내에서 5등급의 1300m 경주 17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랑원 핑크,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300m로 거리가 늘어난 부분도 나빠 보이지 않죠. 이번 경주 최고 부중을 부여받은 마필은 52정의 노열 고스트예요. 자, 이 녀석은 전기가 계속 꼬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로열 고스트 과연 어떨 것이냐. 오늘도 상태는 좋았습니다. 51조 마방의 다울킹이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요거 뭔가 지금 데뷔전에서 한번 이걸 우승할 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연속 입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시원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떨 것이냐는 부분이고, 아이언 머스킷이 출전이 가능할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요. 여하튼 라운 핑크, 로열 고스트, 다울킨, 일단은 요 세 마필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호 경마 6경주입니다. 4월 11일 23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이제 백상, 이스트라이크는 출전이 가능한데, 출전할지 않을지 25조는 좀 수요일날 봐야 알겠고요.
최근에 뭐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해줬던 레드백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55kg의 부담 중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볼 걸로 보여지는 상태가 유지돼 있는 모습이네요. 자, 조이 브라더도 뒷직선부터 상당히 길게 끌어내는. 근데 전경주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선행을 못했을 시는 어떨 것이냐. 이번에 선행을 장담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물론 좀 빠른 마필도 없지만 일단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56.5 전경주 대비해서 2.5kg 늘어난 부정,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죠. 31조의 바잉 블레이드가 최범행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해요. 전개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바잉 블레이드가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조개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레드백과 바잉 블레이드, 그 다음에 53조의 대한질주도 더 나을 거름이 있죠. 1400m 첫 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당한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두권의 움직임들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바잉 블레이드와 레드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4월 11일 일요강마 국내선마 4등급의 1400m 경주. 이 경주는 핸디캡 경주인데 핸디캡의 기준마가 루미네스 54조 마방의 루미네스가 레이팅 50으로 58kg의 부담 중량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핸디캡 경주의 맹점이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루미네스는 최근 부진한 모습이고, 근데 핸디캡의 기준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말들, 인기마들의 부담 중량이 대폭적으로 낮아진 결과가 됐어요. 최근에 뭐 연속 입상을 끌어가고 있는 스피드 코도 역시 뭐 좋은 모습이고, 10조 마방의 흥드림, 역시 탄력감 우수한 모습, 장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탄력감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0조 마방의 멋진 금성도 상당히 좋은 이런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말들, 인기마들의 접전 경주가 일단 들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루미네스가 기준마가 되다 보니까 인기마들의 부담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경주죠. 자, 4월 11일 일요경마 8경주입니다. 22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고 궁합 3등급 1200m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경주와 마찬가지로 29조 마방의 에버더 챔프가 57kg의 최고 부중을 부여왔다 보니까 나머지 말들의 부담량이 대폭적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조교로 확실하게 눈에 띄는 마필이 지금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루킹 퍼스트, 레벨 탑, 글로벌 에이스, 파노라마 뷰, 이스반, 뭐 클린업 샤인. 클린업 샤인이 오늘 조교 모습은 괜찮았네요. 클린업 샤인이 31조의 클린업 샤인이 오늘 조교 모습 괜찮은데 다 고만고만해요. 아직 이거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자, 4월 11일 9경주입니다. 별점 B형 방식 27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혼합 4등급의 별점표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 중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전경주 입상을 끌어냈던 골든 서비스 8조 마방에 역시 56kg의 부담 중량이라면 해볼 만한 사항이 된다라고 보여지죠. 해볼 만한 사항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마필이고, 6조 마방의 정레이스도 딱 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다 그 정도 모습인데, 오늘 느낌으로는 8조 마방의 골든 서비스, 전주에 8조의 인기마들 부진, 이번 주에는 좀 서력을 해야 될 텐데, 좀 기술들이 잘 타주길 바라보고요. 일단 조개 모습은 오늘 8조 마방의 골든 서비스가 부담 중량도 그렇고, 전반적인 모습에서 유리해 보였다. 4월 11일 일요강마 10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기준마가 22조 마방의 가온 챔프예요. 조개 모습 좋습니다. 최상의 조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지 이제 1800m라는 점이 걸리죠. 59kg의 부담 중량, 59kg로 1200은 이겨냈는데 과연 어떨 것이냐. 일단 조개 모습으로는 뭐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조금씩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49조 마방의 심장의 고동, 51kg의 부담 중량,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어느 순간이고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죠. 부담 중량이 조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10조 마방의 강토마가 전경 13번 게이트와 늘어난 부중에서 13번 게이트 고전을 했는데, 뭐 55.5 낮아진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좀 유리해 보이는데, 조교는 항상 그 정도만 딱 시키죠. 52조 마방의 흑전사가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뭐 딱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되어 있어요. 33조의 닐 패턴, 전경주 부진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훈련 강도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34주의 슈퍼삭스는 적임인 이현정 기수로 다시 기승을 해요. 뭔가 최근에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안말로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51조 마방의 클리어 컴, 이것도 탄력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8조 왕법굿이 승급전인데 김용근 기수를 기승시켰어요. 전경주 2위로 승급한 마필. 그렇다면 이번에 승급전이고 지랄이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실버울프도 상태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습은 다운챔프, 왕법굿, 심장의 고독, 슈퍼삭스 이런 마필들이 좀 좋아 보였네요. 자, 이건 이번 주 편성은 조금 까다로워요. 경주별로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로는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토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트랙의 바이어스가 완벽하게 생성해서 바이어스라면 하면 물어보더라고요. 트랙 바이어스 뭐냐고. 바이어스가 이제 편향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랙이 한쪽으로 편향됐다. 경주로가 한쪽으로 물리 쏠리는 현상, 이걸 이제 트랙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안쪽 주로가 모래가 쓸림 현상이 나면서 굉장히 무거워서 안쪽으로 들어간 마필들이 다 죽고 외곽으로 나온 마필들이 그냥 날려와요. 근데 지금 경주로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육안으로도 그게 보여요. 안쪽 주로가 모래가 굉장히 많고 지금 위측으로는 모래가 없어요. 이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이번 주에 좀 잘해서 그런 쏠림 현상이 없이 트랙 바이어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좀 준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성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